오늘은 HMM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2025년 2월 4일부터 7월 25일 장중 기준까지의 차트 흐름을 기반으로 하며 실적 발표나 산업 이슈 같은 외부 변수는 제외하고 오직 기술적 지표와 패턴에만 집중합니다. 우선 최근 주가 흐름부터 간단히 정리한 뒤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HMM은 2025년 4월 9일 장중 최저가인 17,560원을 기록한 이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며 7월 15일엔 장중 기준으로 26,250원까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24,750원으로 고점 대비 약 5% 정도 조정된 상황입니다. 거래량을 보면 2월 24일에 약 2,831만 주의 대량 거래가 터졌으며 이후엔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기술적 분석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이동평균선 배열은 매우 안정적인 정배열 상태입니다.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모두 상향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중 5일선과 21선은 최근 주가의 중심 역할을 하며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5일선은 현재가 바로 아래에 위치하면서 단기 지지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 며칠간 종가가 이 5일선 위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단기 매수세가 아직 유효하다는 기술적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21선도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며 중기적인 안정성을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 이 선이 중단기적인 추세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죠. 61선과 121선은 완만한 상승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121선은 대세 상승의 하단 지지선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4월 이후 상승 초입에서 한 차례 거래량이 크게 터진 이후엔 비교적 안정된 거래량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급등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이후 줄어드는 구조는 흔히 정상적인 눌림 조정 구간에서 나타나는 패턴으로 수급이 급격하게 이탈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횡보 또는 상승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매도 압력이 크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봉 패턴 분석으로 넘어가 보면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며칠간 음봉과 양봉이 반복되며 박스권을 형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음봉이 등장하더라도 종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다시 양봉이 출현하면서 5일선 위로 종가를 회복하는 흐름이 자주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캔들에서 아랫꼬리가 긴 양봉이 등장하면서 매수세가 하방에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로 인해 단기 눌림 구간이 매수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볼린저 밴드의 흐름을 보면 주가는 한 차례 상단 밴드를 돌파하며 과열 구간에 진입한 이후 현재는 밴드 중심선 근처에서 수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밴드의 폭 자체는 좁아지고 있는 모습이며 이는 다시금 재확산이 임박했음을 시사합니다.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고 재차 상단 밴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이는 추가 상승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OBV 지표의 흐름도 긍정적입니다.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고 일부 조정을 받는 동안에도 OBV는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락 신호 없이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기술적 해석이 가능하며 단기 조정 이후 OBV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경우 강한 매수세 재유입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OBV와 주가 흐름이 일치한다면 신뢰도 높은 기술적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근접한 기술적 지지선은 2430원 부근입니다. 이 가격대는 5일선과 21선이 겹쳐 있는 자리이자 최근 양봉 캔들의 저점이 형성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이탈되지 않고 지지를 받는다면 단기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해당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다음 지지 구간은 23,300원 선으로 과거 눌림이 지지받았던 21선 하단과 겹치는 자리입니다. 저항선은 단기적으로 25,500원 부근이며 이후 최고가인 26,250원 돌파 여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할 경우 새로운 파동이 출현할 수 있으며 심리적 저항선인 27,000원과 28,000원대까지도 추가 시세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거래량이 동반되어야만 돌파의 유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래량 변화를 반드시 체크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격도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5일선과의 간격이 벌어졌던 고점 구간에서 현재는 점차 수렴되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격 수렴 구간은 기술적 관점에서 에너지 재축적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재확산이 시작된다면 방향성 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흐름은 눌림 후 재반등을 준비하는 구간에 가까우며 단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HMM은 4월 9일 장중 기준으로 최저가 17,560원을 기록한 뒤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이며 7월 15일엔 고점 26,250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가는 24,750원으로 기술적으로는 상승 후 눌림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동평균선 정배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수렴, OBV 안정, 이격도 축소 등 다수의 지표가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430원 지지선이 유지된다면 26,250원 돌파 시 추가 시세가 열릴 가능성이 높고 하방으로는 23,300원이 단기 리스크 관리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실수들은 대부분의 개미들이 매번 당하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들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고점을 잡고 손실을 보고 타이밍을 놓쳐서 물려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수는 뉴스 보고 종목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이 종목이 떠오른다거나 이 회사가 호재를 발표했다고 떠들썩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종목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보다 타이밍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정보를 듣고 들어간 후 이미 종목은 고점에 도달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뉴스에 올라탄 순간 이미 주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건 고점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종목은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뉴스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이미 고점을 잡고 들어가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호가창을 보고 진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가창을 보고 수급의 강도만 체크하고 매수로 들어갑니다. 매수세가 강하게 보이면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고 판단하고 매수하는데요. 강하게 들어온 수급은 언제나 빠르게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호가창은 그저 일시적인 신호일 뿐이에요. 호가창만 보고 진입하면 사실 그 종목의 전체적인 수급 흐름을 놓치고 들어가는 거죠. 호가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더 중요합니다. 거래량의 흐름과 매수세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걸 보지 않고 호가창만 보고 매수하게 되면은 빠르게 물려버릴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손절을 못하고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번쯤은 모두 경험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손절을 미루고 계속 물려버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큰 실수입니다. 손절을 미루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결국 손실은 더 커지고 그 종목이 회복할 가능성도 더 낮아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손절이 실패가 아니라 자본을 지키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손절을 잘하고 타이밍을 맞추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손절은 미리 계획된 전략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손절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시점에 맞춰 정확히 손절을 하고 더 좋은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실수를 잘 보셨다면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올라탄 고점에서 종목을 매수하지 않고 호가창에만 의존해 진입하지 않으며 손절을 정확히 타이밍에 맞추어 자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정확한 타이밍과 근거 기반 분석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고 근거를 바탕으로 매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이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핵심 종목 분석입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한 추천 종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을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알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일 실시간으로 세력 매집주, 주요 수급 흐름, 매수 타이밍 등을 분석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뉴스에 올라탄 고점에서 매수하거나 호가창에만 의존해서 진입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확한 시점에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010-2701-6611로 종목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세요.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핵심 종목과 타이밍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STOCK인 6611을 추가하시고 매일 아침 여러분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이 채널은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 매수와 매도 시점, 세력의 매집주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호가창을 보고 손절을 미루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분석과 종목 타이밍을 통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종목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주식에서 실수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앞선 영상에서 기술적 분석과 차트 흐름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번엔 HMM이라는 기업이 직면한 산업적 배경과 앞으로의 기회 또는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HMM이 속해 있는 산업, 즉 해운업에 대한 거시적 흐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글로벌 해운업은 팬데믹 기간 동안 폭등했던 운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후 변화, 주요 항로 차질 등으로 인해 여전히 변동성이 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수에즈 운하의 운항 차질, 홍해 긴장 지속, 유럽항 물류 지연 이슈 등이 반복되면서 컨테이너 운임이 단기 급등한 시점도 있었고 이에 따른 해운업 전반의 수익성 기대감이 한때 다시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HMM도 이러한 산업 흐름 속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 2025년 2분기 초까지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운임 상승 기대감이 부각되던 5월부터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7월 중순 고점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상승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산업적인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ESG 기조 강화와 관련된 해운업의 변화입니다. IMO의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선박 연료 기준이 강화되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선사들의 선대 교체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HMM 역시 LNG, 이중연료 추진선이나 암모니아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확보에 적극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설비 투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쟁사 대비 ESG 역량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HMM의 지배구조 이슈도 향후 주가 흐름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매각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었고 일부 대기업 또는 해운 관련 중견기업들의 인수전 참여설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매각 일정이나 방향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보유 지분을 민간에 넘기려는 전략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뉴스는 향후 HMM 주가의 단기 급등락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매각설이 나올 때마다 단기 시세가 출렁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슈의 진위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무적으로 살펴보면 HMM은 2021에서 2023년 동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후 2024년부터는 실적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해상운임의 정상화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영음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성 하락 우려는 있더라도 기업의 존속 가능성이나 유동성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강한 재무 구조는 향후 업황 반등 시 빠른 회복 탄력성을 의미합니다. 만약 2025년 하반기 이후로 글로벌 해운 운임이 재차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HMM은 실적 회복의 선두주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BDI, SCA 등 주요 해운 지수는 완만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이 추세가 유지될 경우 하반기엔 AMM의 실적 기대치가 다시 상향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HMM은 해상 물류 외에도 육상 및 항만 물류 확대를 위한 신사업 진출도 점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자회사 및 계열사를 통한 수직 계열화 모델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엔 물류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SCM 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전략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지만 중장기적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HMM은 해양수산부 및 국토교통부와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국책 해운사로서의 위치를 일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지원이나 선박투자, 항만 인프라 확보 등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 같은 국책 성격이 매각 이슈와 충돌할 경우 시장에서는 혼재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HMM은 단기적으로는 운임 상승 기대감과 주가 기술적 반등에 의해 주목받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재무 안정성과 ESG 기반의 선박 전략, 신규 물류 사업 확대 등을 통해 기업 가치 상승 여력이 있는 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지분 매각과 같은 불확실성 요인은 여전히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뉴스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해운업 업황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HMM은 운임 반등, 안정적인 재무, ESG 투자, 신사업 진출 등의 이슈로 인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매각 불확실성이나 산업 내 경쟁 심화, 글로벌 경기 변동성 등은 여전히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소입니다. 이러한 기회와 리스크를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투자 판단을 이어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 처음엔 그냥 단순한 홍보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전화번호, 아이디, 그리고 몇 문장만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주식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한 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제가 이걸 영상의 마지막에 띄워놓고 말씀드리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화면 상단을 먼저 보세요. 010-2701-6611. 이 번호는 단순한 번호가 아닙니다. 단순히 상담받으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적혀 있는 기회라는 단어, 그냥 멋부리려고 넣은 거 아니에요. 정말 문자 한 통으로 기회를 잡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둔 겁니다. 실제로 손실이 반복되던 계좌가 문자 한 통으로 반전된 사례, 손실 종목을 털고 수익 종목으로 바꾸면서 멘탈이 회복된 사례, 그런 사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진짜 실제 사례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STOCK6611이라는 아이디가 보이죠? 카카오톡도 되고 텔레그램도 됩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복잡하게 가입하고 인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본인이 쓰는 메신저로 바로 연락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 정보가 넘치는 시대라 이런 간편한 접근이 오히려 신뢰를 준다는 걸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로 종목을 알려달라고 하면 정말 알려준다는 거고요. 무료라는 거죠. 이제 무료지만 퀄리티는 절대 무료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받아보신 분들만 아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미지의 핵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보 많지 않습니다. 이 문장 처음 보면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광고에서는 정보 많습니다. 자료 드립니다. 모든 걸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긴 반대예요.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 이건 무조건 퍼뜨릴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종목이라는 건 결국 수급 싸움이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정보를 제한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 종목을 알게 되면 오히려 수익 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진짜 필요한 분만 연락 주세요. 이건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냥 단순히 시청자 수 늘리고 문자 많이 받으려고 이 영상 찍은 거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손실이 반복되고 있고 종목을 뭘 잡아야 할지 모르겠고 자, 지금이라도 뭔가 방법을 찾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만든 거예요. 그냥 호기심으로 문자 보내실 분들은 오히려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들, 내 계좌 상황이 진짜 심각해서라도 바꾸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만 문자 주세요. 저도 그만큼 책임지고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문장 하나가 있죠. 구독자 전원 100% 무료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구독자는 단순히 채널만 눌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채널에서 꾸준히 영상을 보시고 흐름을 이해하고 실제로 이 내용을 투자에 활용하고 있는 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진짜 정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종목을 드릴 겁니다. 당장 수익이 나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바닥에서 매수해서 한 달 뒤, 두 달 뒤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정보 괜히 넘어가는 거 아닌가? 다른 데서 연락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 3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이고 동시에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자 보내신 정보는 외부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다른 광고로 활용되지도 않고요. 단지 문자 주신 분께 종목 하나 안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더 자세한 정보는 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연결드리는 거 딱 거기까지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이미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고 뭔가 계좌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생각해서 끝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바꿔보세요.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정보 주세요 또는 기회 이렇게 짧게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010-2701-6611 이 번호로 지금 문자 주세요. 아무리 늦어도 괜찮습니다. 순서대로 모두 확인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주식은 정보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타이밍에 맞는 정보, 물량이 살아있는 정보,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정보는 사실 유튜브에서 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식이 필요하고 이 이미지 한 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결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 한 번의 문자. 그게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분들 바로 보내보세요. 그게 여러분 계좌의 가장 빠른 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